최근 해송의 모습이 이상했다. 가지마다 솔방울들이 기형적으로 많이 매달려 있었다. 풍년의 징조라기엔 나무의 색이 병색이 짙었다. 너무 많아. 그러나 이 엄청난 결실은 풍요가 아닌 절박한 생존 신호였다. 나무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기에 유산을 서둘러 남기려는 듯 보였다. 소리는 K-팝 신드롬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그것은 화려했다. 마치 푸르다 못해 터져버릴 듯한 저 솔방울들처럼. 전례 없는 문화적 부흥이었다. 하지만 소리는 그 절정의 이면에 드리워진 피로를 읽었다. 이 모든 성공이 사실은 병든 나무가 마지막 힘을 짜내 보여주는 절규라면 어떨까? 더 빠르고 더 화려하게, 더 많이. 멈추면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모두들 쉼없이 열매를 만들어내는구나. K-컬처의 성공은 달콤한 독과 같았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이야기에 열광했지만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들은 자신을 태워 연료로 쓰고 있었다. 그녀는 느꼈다. 이 찬란한 절정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소나무가 이대로 계속 솔방울을 맺다가는 곧 고갈되어 버릴 것이다. 뿌리는 썩어 들어가는데 겉만 화려해지는 순간이다. 기쁨과 불안감은 한 몸이었다. 솔방울이 많을수록 축하했지만 동시에 나무의 수명이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우리는 당장의 열기에 눈이 멀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소리는 결국 톱을 가져와 가지 몇 개를 조심스럽게 쳐냈다. 당장은 아프겠지만 나무가 생존 경쟁에서 숨을 돌리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천천히, 깊게, 그리고 오래오래 살자. 그녀는 이제 나무의 호흡을 돌보듯 이 시대의 문화적 뿌리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결실은 서두르지 않고 맺어지는 법이니까. 앞서 얘기는 K-문화의 절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요즘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모습이 참 뿌듯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불안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너무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현상이 절정에 이른다는 것은 동시에 그 기울기가 바뀔 시점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연에서도 소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솔방울을 잔뜩 매답니다. 번식의 신호이지만 동시에 생이 다해간다는 표시입니다. 지금의 한국이 혹시 이런 솔방울의 시기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에서 이번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자기 확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BTS, K-드라마, K-푸드, K-게임 등 세계적인 위상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자신감과 열광이 때로는 현실의 구조적 문제들을 가리는 연막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 성장률 하락, 생산성 정체, 사회적 양극화 등 한국이 겪는 심각한 과제들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심과 문제인식은 함께 갈 때 건강한데 한국 사회는 자주 좋은 면만 보려는 신호를 보이곤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드물게 초고속 성장과 초고속 축소를 연달아 경험하는 국가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적 같은 성장 이후 출생률 세계 최저, 인구 구조 붕괴, 지방 소멸, 부채 누적, 교육 경직성 등으로 사회 전체가 구조적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습니다. 마치 소나무가 생존의 불안 속에서 솔방울을 과하게 맺듯 한국 사회의 과한 자부심과 콘텐츠 폭발도 어쩌면 불안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속뜻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외면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산업, 교육, 기술 기반을 구축했지만 이제는 인구 감소와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구조적 하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내려갈 준비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점에서 내려가는 법을 아는 나라는 많지 않지만 성공적으로 내려간 국가는 오히려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도 따라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축소의 기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성장 둔화,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 청년층의 기회 부족 등 여러 위험 요소가 동시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한국은 위기마다 강했다는 믿음으로 버텼지만 이번에는 기출체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관으로만 보면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냉정한 현실 인식은 창의적 전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AI 시대는 단순히 기술 혁명이 아니라 인간 능력의 재정의입니다. 속도, 정확성, 계산 능력은 이미 기계가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경쟁해야 할까요? 바로 창의성, 복합적 사고, 맥락을 읽는 능력, 의미를 만드는 힘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빠르게 따라잡기 전략으로 성공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창의적 전환이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 성장 모델을 유지하려다 더 큰 충격을 맞는 길이며, 둘째는 인구 감소, 축소 사회를 전제로 새로운 경제, 사회 구조를 설계하는 길입니다. 한국은 두 번째 길, 즉 축소의 모범 사례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빠르게 커지는 나라보다 우아하게 줄어드는 나라가 어떤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모델이 된다면 위기는 오히려 인류에게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성장했고 이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이 비극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을 여는 사례가 될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창의성의 축적입니다. 아마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가 주목하는 타산지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성장의 모델이 아니라 축소의 시대를 가장 현명하게 살아낸 나라로 기록되기를 조용히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